헌법재판관의 공보관이 국적이 한국 국적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목소리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아마 이진 이름도 이제 외자니까 여성 이름이 이진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은 같은 동양인이지만 얼굴 모습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모습이 한국 여성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한국인이라고 혹은 일본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언컨대 그래서 이분이 한족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족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 헌재 인명 촉구 이진 공보관은 중국 국적인가 헌재 홈페이지에 문의글이 쇄도하다. 헌법재판소는 이진 국적을 묻는 질의에는 묵묵부답이다. 이렇게 이런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면 빨리 여러분들 헌법재판소가 이진 공보관이 국적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던 이진 공보관의 국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의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름 자체가 외자에다가 그다음에 이 이진 공보관의 모습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야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한족처럼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발음도 약간 좀 다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분 페이스북을 보니까 프로필 소개한 것.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이고 2024년에 헌법재판소 공보관직을 수행했다. 1980년 2월 5일 중국에서 출생하여 근데 중국에 출생했는데 고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1998년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다님 말씀처럼 조선족 발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이 이진 공보관의 국적이 어딘가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빨리 답을 해가지고 조기에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뭐 하도 여러분들 나라 자체가 지금 뭐 혼란스러우니까 그리고 화교에 대한 특혜도 이제 많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워낙 사기를 많이 치니까 이제 믿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기 조작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 입신을 위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오대 갈 때 의지할 데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거 누구든지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될 수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판사가 중국 사람이 대한민국 판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한 점을 이 AI한테 물어보니까 한국과 미국에서 공무원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한 국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은 대부분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 전문 경력관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지만 판사와 검사는 대한민국 국적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빨리 여러분들 확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도 일부 공무원직에 지원할 수 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주 엄격하죠. 연방정부 공무원은 대부분 미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고 영주권자는 될 수가 없죠. 여성들은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는 허점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중국적을 소지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개의 조국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기 보면은 이게 이름이 왜 이진 우리나라는 흔하지 않은 이야기죠. 그리고 한족처럼도 보이지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죠. 한족들하고 이제 그다음에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판사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판사로 취업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체 경우의 수가 없는 겁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한국에서 판사로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빨리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류에 편성해 가지고
이 양반이 한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죠. 판사가 여러분들 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중 국적자도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외국인이 한국 판사로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서 예외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한국에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필요하며 외국인은 판사로 임용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5년 2월 19일 현재 외국인이 한국 판사로 취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예외 규정은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 판사로 취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제로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캄프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말투가 한족이 한국말 배웠을 때의 말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을 건데 중국 공산당은 제국을 경영해 본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죠. 자유주의 국가는 4, 5년마다 여러분들 권력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대사를 초장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중국은 남중국 해건이나 대만 문제나 한반도를 복속하는 그런 중요한 의제를 수십 년 수백 년을 두고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복속시켜야겠다. 그러면은 오랜 장기 기간을 두고 한국을 잠식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친중파로 만들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친중파로 만들고 교수들을 친중파로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자유주의 국가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각을 갖고 차근차근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 국가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 아주 힘든 전쟁을 중국하고 여러분들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끈을 대 가지고 동족을 팔아먹고 국가를 팔아먹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방심을 하게 되면 진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이익이나 미인계에 넘어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저는 많을 걸로 보거든요.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만일 이게 한족이 여러분들 신분을 속여 가지고 헌법재판사의 공보관이 됐다는 이야기가 사실로 판정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것은 뭔가 하니까 중국이 긴 시각을 갖고 한족이나 조선족을 요직에 이름 심어서 한국을 접수하는 작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속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들 연구관으로 있는 사람들의 법적 문제를 한 번 정도 나라가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국민들은 뭐 먹고 산다고 바빠 가지고 세금 내면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망가진 겁니다. 오늘 한 분께서 중국 사람 같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을 많이 본 사람인데 90% 이상의 확률입니다. 꼭 뒷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시간 내에 사실 여부를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